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연기되면서 관세 시한인 8월 1일 직전인 31일에 지금 한미 외교장관의 회담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불확실성들이 잔존해 있다 보니 우리 국내 정치는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염두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시장 속에서 또 어떻게 다음 주 한 주를 잘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일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위원님 너무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궁금한 게 정말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시장 뭐 실적도 봐야 되고 관세 이야기도 봐야 되고 3,200은 넘을 듯 말 듯하고 너무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이 또 주식계 일타 강사잖아요. 쉽게 한번 시황 도와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 혜연님께는 하신 말씀 상당히 어렵지만 저는 뭐 그닥 관심 없는 얘기들이네요. 3,200도 가느냐 안 가느냐.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관계가 있을까요? 크게? 실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주가는 이제 그랜저 검증에서 선반영하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실적이라는 것도 발표 나쁘지 않은데도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거 구조가 넘게 창사 최대 누축가 내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뉴스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방송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저는 상당히 우리 혜연님도 참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이미 저기 분장 씨부터 프레시합니다.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혜연님을 만나면 이제 저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토요일 날 특히 우리 직장 다니시는 저도 옛날에 직장 이제 생활을 해서 우리 후배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평일에 방송을 접하기 힘든 그런 분들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기쁘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요 제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지수 3,200포인트가 우리 계좌하고 어떤 관계가 크게 없어요. 여러분 아마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는 있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피상적인 이런 이론이에요. 그게 아니고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수익을 나고 좋은 이렇게 여러분들 계좌를 쌓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시황을 보셔야 되겠죠. 시황은 지금 완전히 이제 박스권이에요. 뭐 이 프라이스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에서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은 뭘 보셔야 되냐면 역시 종목이에요. 종목. 그러면은 지금 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 서큘레이션, 순환 장세입니다. 가만히 종목들 보세요. 저 뭐야? 내가 이거 저기 뭐 음선 나와서 이거 버렸던 종목이 또 급등 나오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은 순환 종목 장세로 길목을 지키는 그 전략이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좀 눌렀어요. 뭐 국회에서 논의를 하네 안 하네 가지고 좀 눌렀다가 또 주말에 큰 폭 상승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따 제약바이오는 이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적이 받쳐주는 또 뭐 수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조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섹터. 제가 에너지 섹터를 보시자고는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다 언급드렸던 섹터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떤 거느냐. 저는 코스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31일까지는 사거래일인데요. 그다음부터 이제 8월을 준비해야 되겠죠. 약간 다이어트 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또 한 번 슈팅이 나오겠죠.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하고 또 미국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패러다임 시프트, 화폐의 패러다임 시프트다. 화폐 혁명이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4월 때부터 드려왔고, 예,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이제 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AI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바로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뭐 정책주라든가 그런 거에 좀 밀려서 눌림을 받았는데 이런 섹터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마치 제가 7월 초순부터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된다. 시장에서 회제되지 않을 때 그때와 거의 비슷한 논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럴 때가 절호의 기회였다고요. 근데 저는 반방에서 이거 좀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수가 42% 올랐어요. 진짜 이것은 여러분들, 야, 그때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예? 그냥 뭐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은 뭐 이렇게 현금 확보해야 되는데 저 좋은 정보 옹이라고까지 했어요. 예? 뭐지? 뭐 헛돈 소리 한다 그랬거든요. 진짜 인신공격 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저점 잡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단단히 준비했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다. 한번 주봉까지 보실까요? 주가가 많은 상승이 일어나면 그다음부터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라는 게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나쁜 장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저도 잘합니다. 스토리텔링, 뉴스 따라잡기,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전문가가 마치 특파원통신을처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 딱딱 귀에 들어오죠. 아, 저 차트만 들이대면 진짜 피곤하고 말이지 힘드시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수익의 정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앞서가셔야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탄력이 많이 이제 중화되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제 월봉을 볼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7월 달은 6월 달만큼 좋은 상승을 기대하지 마시자. 왜요? 적산병 나와서 이 뭐 매스컴이나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이때 좋아하잖아요. 이때는 꼭 뭐예요? 그 먼 산 닭보다 하면서 이때는 또 흥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7월 달에 도질 정도 되면은 8월 달은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혜연이크님, 죄송하지만 3,200포인트는 당장이고 3,300포인트 8월 달에 트라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차트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여러 배경이 있겠죠. 근데 사실 지수하고는 우리 개인 투자 계좌가 크게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자, 코스피가 그렇고 다음에 또 코스닥을 보실까요? 저는 코스닥이 더 기회라고 봐요. 왜? 코스피 형이 먼저 치고 왔거든. 그럼 그 다음에 동사에 팔로업돼서 갈 겁니다. 아직도 바닥권이네요.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얻는 투자의 팁 하나 말씀드릴까요? 코스피 차트나 코스닥 차트랑 똑같았죠. 근데 왜 제가 7월 초부터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이미 기술적 지표는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계속 알려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가를 다시 한번 회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회상해 보세요. 이때 제약바이오 좋다고 한 전문가가 몇이나 있었죠? 이게 바로 시황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 혜연이크님 봐세요. 이게 뭐예요? 양양 패턴, 양음양 패턴, 이평선 밀집.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주식 하시는 분, 뭐 옛날에 그 객장, 오래되신 분들, 객장 가면은 이렇게 쭉 의자 놓고 앉아 있잖아요. 그 5살 꼬마 녀석이 쌍바닥하고 그렇게 헛무스 다니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주식하는 투자하는 그 방법이 다양해요. 뉴스 따라잡기도 할 수 있고 아싸라는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정말 안전하게 수익 날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쌍바닥처럼 이렇게 맥점 매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코스닥 제약업종이 여러분들 안 보는 사이에 15% 올랐네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제약바이오업종 이때 눈을 뜨고 들였나 아마 생각하시면 공부가 되실 겁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래서 이 토요일 방송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마터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해줬으면 저는 또 지수를 열심히 보고 실적을 보면서 헛다리라고 하죠. 잘못 짚었을 뻔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서 뭘 봐야 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홀로 좀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입장을 고수한다는 게 어려울 텐데 홀로 외로운 싸움이지만 늘 또 이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그렇고 더준도 그렇고 평일에 외로운 싸움에서 승기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는 어떤 종목들이 또 채워졌을까요? 우리 혜연님께서 너무 좋게 표현해서 11대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혜연님께서 뉴스 따라잡는 게 헛다리 짚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만 수익을 어떻게 하면 누가 안전하게 많이 내느냐, 저는 포커스는 그거예요.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다 저도 한때는 뉴스 따라잡기 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때는 지금 이게 있잖아요. 휴대폰이. 옛날 휴대폰도 없었어요. 맨날 컴퓨터에 노예가 돼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끝나고 나면 막 진짜 뭐 파김치가 되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생각해서 과연 뉴스에 앞서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 뭘까? 그걸 창안에서 개발한 게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은 여름방학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때 저는 이제 그 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페전트 부위 출신인데 거기에서 여름방학 때 농사하다가 쉴 때 우리 소나무 밑에서 읽은 그 제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글귀가 나냐면은 좁은 문으로 덜하기를 힘써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마태복음 그 성경 글귀를 인용한 거래요. 넓은 문은 생명의 멸망의 문이다.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 해놓기도 외롭다고 그랬는데 저 정말 외로웠습니다. 이따 종목도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시는 분들,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 제가 옳고 어떤 게 트루와 폴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계절수를 봐야 될 것인지 오늘 그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예요. 저는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아까 시황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남들보다 엄청나게 잘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번 주도 우리가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포착한 종목들 몇 가지 한번 공부해 드릴까요? 첫 번째,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지만 또 하이닉스 가져오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이닉스 좋아요. 근데 저는요, 하이닉스를 30만 원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들은 얘기지만 한 분은 7만 원대부터 30만 원까지 가고 있대요. 아예 하려면 장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위너예요. 그러니까 30만 원대 하면 100만 원 갈까요? 그래서 그때 골드만삭스에서 꼭 주가가 많이 오르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던가요? 예, HM 공급 과잉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주가는요, 꿈의 기울기, 그 실적과 성장이 나면서 선반영해서 가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하이닉스는 아는데 앞으로 그러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뭘까? 반도체에서 HBM이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면 우리가 온 디바이스의 AI 반도체, 바로 이 뭐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PC라든가 그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그게 클라이언트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앞으로 빨리빨리 연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답 나오셨죠? CXL 소캠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앞으로 소캠 한다잖아요. 그거 관련된 종목이 일단 내용을 알아야죠. 그게 바로 TLB입니다. 제가 그때 방송 나오면서도 이런 것들을 보시자. 밤방송에서 우리가 많이 내렸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번 주, 그래 지난간 얘기 안 할게요. 우리 혜연님, 이건 혜연님께 좀 답을 해주세요. 그 유명한 뭐예요? 밤양갱. 왜 밤양갱일까요? 뭐 비비가 불렀다며요? 맞나요? 맞아요. 달고 맛있는 가사에 그거 나와요. 이렇게 음선 나올 때 참여는 오늘 뭐 이번 주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자리에서 13% 상승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뉴스 추적 매매하시고 상한가, 뭐 상따 좋아하시는 분들. 자, 사거래일 동안 13%. 이것은 좀 우습게 보이시죠? 25% 올랐을 때, 나 정말 상한가 맛집 좀 하자. 달달한 수익 나자. 그 3%, 5% 되게 좋아하시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상위 5% 분들이 노리는 그 맥점.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지는 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티브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양양음 패턴이에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때 뉴스 절대 안 나와요. 이제 오른 다음에 오늘의 특징주 인사 종목이 나오죠. 예, 우리가 이것도 23% 정도 급등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내추럴 엔도텍이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략할게요, 시간상.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뉴 엔 AI가 있어요. 가만 보세요. 상승 다음에 눌림이었죠. 이게 캔들 하나가 아주 기기묘한 의미를 가져요. 이때 뉴스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어느 때 뉴스 나오는지 아세요? 방송 어느 때 타는지 아세요? 올랐을 때요. 올랐을 때.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점에 추천하게 되면 꼭 방송을 타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12% 수익 나시는 분들 중요할까요? 여기서 4만 원에 매수해서 3%, 2% 수익 나는 3배, 4배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고요. 이것도 부에 걸면서 12%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AU 브랜드입니다. 참 쉬워요. AU 브랜드는 뭐냐면 무신사에서 지분을 21% 가지고 있고요. 여의도도 뭐 IFC몰 가면 그 무신사가 입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고 이것이 중국 진출 모멘텀이에요. 처음에 잡은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양음 이평선 밀집이죠?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때 모 방송을 보니까 아이고 이미 많이 내리고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인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분들은요 그냥 남들이 안 보고 대박내는 종목은 여기서 매수하지 마라 그럽니다. 더블날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일단 100% 나왔고 그 세컨 타임은 언제 했느냐 보세요. 여기에 최근 거예요. 양양음 이평선 변곡 구간이죠. 17% 상승 나왔어요. 그 유명한 상위 5%들이 좋아하는 황금 맥점 전략 나버 화이가 상위 5%면 좋아해서 제가 5월을 한 거예요. 17% 나왔거든요. 이게 뭐 쭉 따면 쭉 따올 수도 있겠죠. 예, 다 보시는 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더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만 해도 양양 패턴에서 뭐 강하게 상승이 일어났고 한 18%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사이닉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을 들고 나왔었죠. 이게 바로 양양 패턴에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VI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목표가 아니라 딱 뭐 2차까지 왔으니까 맛있게 우리가 수익을 낸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그리드 유즈입니다. 성공 투자를 시작하면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기시라. 여름에 제가 이제 불나방처럼 큰 원론 종목들 쫓아다녀봤자 제 경험에서 크게 못 먹더라고요. 음선이 11개 나왔네요. 이게 바로 에너지 관련주예요.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고 여기서 10%지만 프리마켓까지 하면 이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상승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물론 뉴스도 중요하죠. 다만 모두가 볼 수 있는 뉴스를 보고 난 뒤에 매매를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선점을 해볼 수 있을지도 잠시 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요일 방송은 물론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펜 하나 들고 메모할 종이 하나 들고 좀 보게 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오늘도 디테일한 전략들을 한번 잡아볼 텐데 우리 위원님께서 요즘 주식계 1타 강사로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밤양갱도 그렇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설명해 주는 게 또 너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주가를 형성하는 요인은 진짜 너무 많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말하자면 수급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해놓은 뉴스도 있을 수도 있고, 펀더멘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 어떤 기술적인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투자자별로 다 좋아하는 게, 선호하는 섹터, 뭐라 그럴까, 취향이 다 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일탕사 말씀하셨죠. 정승재 선생이, 내가 그때 한번 딱 봤거든요. 자꾸 저don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TV 방송을 보면서, 야, 내가 저번 밑에서 저 고3 동안 공부를 했으면 훨씬 좋은 도에 데려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굉장히 쉽고 간결하면서 논리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개인 투자분들은 한국 사람은 정과 한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진짜 냉정하고 과학하고 냉철한 그런 건데, 예, 주식을 감성적으로 해요. 그게 뭘까요? 늘 오늘 종목 따라하고, 뉴스 따라잡기. 거기서 운주하면 또 하나 더 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주식에서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거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앙드레지도 조문을 말씀드렸는데 전 재수했거든요. 왜? 고3 때까지 농약 치면서 일했으니까. 재수하면서 또 여름방학 때 딱 읽은 글이 두 가지 기억이 나요. S대 들어간 두 친구인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타이틀이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남들이 옛날에 우리 통기타 시대였는데 뭐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열차 타고 놀러 다닐 때 자기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친구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게 주식시장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는 건 뭐냐면 대중들이 가는 길을 안 가면 돼요. 잡기 쉽지는 않죠. 그러면은 제가 좋은 용어 선장에 외롭고 고독하지만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는 뭘까? 저는 여러분들 계속 리발바 해드리겠어요. 주식은 똑같아요. 토인비에 말한 것처럼 역사는 되풀이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야, 그러면 넌 매일 차트쟁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머니투데이에 와서요. 처음에 여러분께 일설했던 게 뭐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98년에서 2000년까지 IT 버블이 끝나고 정보혁명이 끝나고 새롭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 그게 제4차 산업혁명이고 AI이고 전기차 다 그런 것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는요. 뭐야 저거 무슨 개 뚱타지 같은 소리야 그러더라고. 진짜 분위기를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어떻죠? 이제 오르니까 맨날 AI 얘기 나오죠. 물론 끝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도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체 시장 시총 그 이상이잖아요.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게 나오지?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네. 여기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띄워서. 아까 제가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주식은요. 전국적으로 주가는 어디에 수렴되냐면은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을 수렴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본금 그것 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수익을 내려면은 바로 콜라보 기술적 분석에 그 남들보다 많은 수익을 내려면요 이게 콜라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수신약원처럼 문이라는 건 기본적 분석이에요. 뭐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무는 뭐냐면은 내 계좌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게 툴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개인 투자에서 30년 지기 여러분께 드리는 성공 투자의 꿀팁이 있답니다. 시대의 흐름. 아까 제가 결코 저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혼자 외롭게 얘기할 때는 고독해요. 4월 5일인가 그날 밤도 외로웠잖아요. 예? 문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남보다 간파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따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주도적으로 저점에서 선점해야 돼요. 선점. 이때는 뉴스 안 타죠. 안 나오죠. 그러면서 진짜 수익을 좀 더 빨리빨리 남들보다 가져는 복리밥을 이용하는 거랍니다. 그게 뭐냐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내가 그래서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팔고 9,000원에 사면은 100주 있더니 110주가 되잖아요. 제가 500만 원 인생역전할 때 바로 그런 매매를 했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미로 짐작한데 대부분 증권 방송에서 뉴스 나오는 거 급등 것들 이렇게 소개시키고 그리고 그 어떤 스킬이 없으니까 자꾸 장투 아니면 맨날 뉴스 따라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여건에서 그것보다 수익을 잘 나는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심리전에서 이기세요. 아까 제가 심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결정적으로 돈을 잃는 이유가 이거라고 봅니다. 군중심리, 감정이입, 쏠리면서는 극복하셔야 돼요. 아까 4월 초에 그때 매스컴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모든 증권방송에서 지금은 현금을 확보할 때다. 앞이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천만 외롭게 외쳐댔던 거예요. 서브프랩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개인 투자들이 급등한 것들 흥분이 돼서 불나방처럼 쫓아다니고 그리고 2박 3일을 못 참는 그 조급증이 있으시고 오를 쪽을 버리고 맨날 급등을 쫓아다니고 아마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우리 혜연님께 웃으시는데 낙관 일색일 때 뭘까요? 하이닉스 30만 원 할 때 36만 원 갖다 목표가 나올 때 아니 거기서 20% 먹겠다고 거기서 질러요? 아, 절대 하이닉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수익을 그때가 내려면 이때는 낙관 일색이에요. 삼성전자가 96,000원 할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였죠. 그게 얼마까지 빠졌어요? 5만 원 밑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비관 일색일 때 아까 제가 시황 4월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럴 때 매수해야 되는 때는 기관인가 안 하다. 올랐을 때는 흥분하고 역발생합니다. 자, 우리 그 일타 강사처럼 제가 여러분들 성공투자 하신 분들 위해서 조언 하나 드릴게요.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치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들여면서 하고 싸게 사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산을 쫓는다. 좋은 정보 say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잠깐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는 우리한테 항상 열려 있는데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 거의 차이가 나죠. 대박의 기회는 1년에 꼭 두세 번 꼭 와요. 4월 달에 그 기회였어요. 지나보니까 아시겠죠? 그냥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들으면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들 무시하고 외람되지만 뭐냐면은 꼭 돈 올리는 사람의 특징이 매수할 때는 안 오고 뒤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의사결정이 생명입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 계좌 수익은 천양지차가 나갑니다. 여러분 아픈데 한번 또 긁어드릴게. 당신은 과연 어떤 타입의 투자이십니까? 우리 헤리케를 다 감이 오시는구나. 성공형 투자자,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죽주, 펀더멘탈하고 미래 가치를 중시해요. 바로 이 성장성이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고 선호한 종목입니다. 실패형 투기자는 어떤 걸 좋아하시냐? 급등주, 세력주, 잡주.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가 펀더멘탈인데 실효성 테마. 뉴스 나오는 것 같다. 루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쇼윈도 마케팅한 말씀 들어보셨어요?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종목 쫙 뿌려놓고 몇 프로면 여러분들 충분히 현혹하고 유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현실을 보자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10% 5% 들어갔어. 그럼 50만 원, 100만 원 들어가서 10% 먹어봤자 5만 원, 10만 원이야. 그것 가지고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께 마케팅 합니다. 근데 판단력 흐린 분들은 그런데 다 잘하는 전문가로 인식돼서 갑니다. 산탄총 써놓고 거기서 실패하는 종목들은 전혀 여러분께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노출합니다. 왜? 정확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명포술은 산탄총을 쏘지 않고 제대로 된 가만 크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종목하고 잦은 매매. 이게 힘들고
어려운 매매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나빠서요. 옛날에 매매할 때 5종목 이상하면요. 이거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점에서 여유 있게 봐요. 매매 패턴. 고점에서 절제 있게 매도하는데 반대죠. 뉴스 나오는 거 급등주 뛰어가면서 또 화들짝 오른 종목 좀 누리고 매도하고 분초를 다투는 급한 매매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 맥점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불식시킨 시스템이다.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당일에서 저점에 잡아도 잘 들으세요. 빨리 좀 넘겨주시죠.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께 진짜 뭐 다음 장이요. 저점에 잡아도 신기하게 5에서 20% 상승이라 해요. 며칠 내요? 보통 당일에서 3일이 거의 그렇습니다. 5일 내. 황금 맥점 추적기를 제가 개발했지만 저도 신기하니까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우리 회원분들은 참 신기하다, 행복하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그런 거거든요. 리스크가 거의 없죠. 이게 그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상 여기서 뭐 이거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이건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늘 야속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왜 아까 위원님께서 실패한 매매 유형을 이렇게 딱 띄워줬을 때 애써 외면했거든요. 너무 뜨끔하고 너무 좀 양심에 찔리는 것 같아서 매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의 강의 내용을 잘 쫓아가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위원님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다음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소연님께 숲하거나 놓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바꾸시면 돼요. 우리 혜연앵커님,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95% 분들이.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못단 이거 하나만 더 얻고 뭐지 10가지 전략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 결론을 내드릴게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른 종목을 노리세요. 황매기가 그걸 해내고 있어요. 오로지 수익만 보세요. 좋은 정보 선장? 어떤 분 그때 저 양반 늙은이 그러는데, 여러분들,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어요? 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람을, 전문가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 외모, 우유빛깔, 피부. 여러분들 계속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 혜연 앵커는 얼굴 이쁘니까 당연히 앵커는 얼굴 이쁘셔야 돼요. 그래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외모 그런 것들 다 상한가 몇 개 다 이런 거 판단을 하는 게 노이즈일 뿐이에요. 여기에 감정이 이입되니까 계좌가 편치 못한 거라고요. 매매는 편안하게,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자는 게 바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콕콕 찍어드립니다. 매수가, 매도가, 왜 이 종목이 좋은지 확실하게 제시해드리니까 누구나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겠죠. 잠시 후에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살짝 제가 먼저 드리고, 우리 또 제작진에서 어렵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한번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그동안 오늘 직장 다니신 분들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매매는 편의 수익은 압도적으로.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오른 다음에 방송 많이 탑니다. 머니투데이 최초, 대한민국 최초, 최저점에서 여러분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스테이블코인에서 선점한 종목입니다. 이 정도 알으시고, 그 뒤를 이을 종목이 있어요. 제가요, 어제 새벽 4시까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조금 자고 일어난 새벽 4시까지 밤새 정말 제가 다 종목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여러분께 월요일부터 아주 좋게 상승이 날 수 있는 종목 발굴했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후배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덫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과연 그 종목을 오르기 전에 선점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저희 대박주 분석도 한번 챙겨볼까요, 위원님?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맥주입니다, 맥주입니다, 맥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매매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스페셜하게 꾸몄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까도 제가 외롭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박주의 탄생은요,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급등 유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박주의 탄생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시장에 노출되지 않을 것. 손을 타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패러다임 시프트에 부합하고 거기에서 대장주가 될 펀더멘털이 뛰어나야 돼요. 셋째, 가장 중요해 여러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점에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황금 맥점에서 잡는 거예요. 그걸 황맥기에 포착해요. 어제도 제가 뭐 새벽 4시까지 여러분들 다 종목 연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다 저는 여러분께 늘 어떻게 보면 문매를 맞거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신규 상장주 전문을 아저씨 옹 그러는데 내가 그분들께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매달 대박을 안겨드렸어요. 그러면 소도 운 좋으면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데 확실하게 내용을 철저히 파악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실계좌 수익으로 직결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 MNC 솔루션. 뉴스 안 나왔었죠. 이게 지금 방산에서는요 1등 대장주가 됐어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도 있지만 수익률이 이게 제가 아침 방송에서 1월 2일 날 찾아했거든요. 350%가 올랐습니다. 이게 역전의 망치의 터지 남들이 모르는 신규 상장주였어요. 자, 두 번째 온코크로스가 있습니다. 온코크로스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온코크로스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차트가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많이 아셨나요? 뭔 회사인지 뭐요? 저거 그러셨죠. 이때부터 역전의 망치 도지에서 다이렉트로 152% 올랐어요. 이게 바로 의류 AI예요. 프레시한 종목이었나요? 손탄 종목, 대중들이 다른 뉴스라는 종목이었나요? 이때는 뉴스가 안 나와요. 대박주의 탄생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진건설 로봇 한번 이 차트를 다시 잡아주시면 이것은 제가 작년에 완전 대박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카톡 거기에도 어떤 분이 쓰시더라고요. 이걸 좋은 종목 선장님이 그렇게 강조할 때 잡을 걸. 진짜예요. 근데 이거 늘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죠. 신규 상장을 하면 안 돼. 아니 373% 오를 종목은 그분들 하지 말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단이 여러분께 더 쉬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됐고 최근에 이제 쌍둥이 패턴에서 잡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볼래요? 쌍둥이 패턴 잠깐만 공부해 볼까요? 요거예요, 요거. 이것도 제가 무방 때 한 끼 시작 애원했던 자리입니다. 상한가 뽑으면서 85%나 올랐거든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유명한 뭐 저희 방은 일명하여 에르메스 방이라고 합니다. 45%. 그 프레스티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넘버 5. 전설의 넘버 5. 넘버 5의 바이블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 그냥 뭐 사연상 뽑으면서 428%? 또 이제 월별로 다 나오는 거예요. 실리콘2 4월달 들어서 양음 이때 뉴스 나옵니까? 안 나오죠. 132%? 그 다음에 또 화장품에서 대장으로 치고 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르니까 여기서 뉴스 타고 있는 뭐 아마존이 어쩌고 그런 게 바로 메디큐버의 모멘트라는 APR. 요것도 양양 패턴 잘 안 보이시죠? 뉴스 나오기 전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좋은 종목의 황금 맥점 전략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양양 패턴 되게 쉬우네요. 근데 공통된 게 있어. 그더니 이걸 매수하면 안 되는데. 왜 저점에서 매수하냐? 뉴스 나올 때 스포타를 따라잡아서 더 높게 팔면 되죠. 그것도 존중합니다. 과연 누가 수익이 많이 잘 났건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할 말합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한택 보십시오. 한택도 이것도 바로 쌍둥이 패턴 양양에서 급등 나왔고 또 여기서도 우리 35,000원에 3가일 동안 찐 상한가 보면서 58%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더전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제가 더전의 차트 한번 띄울게요. 잠깐 사라졌는데 이건 보셔야 돼. 두 번째 우리가 포착한 게 바로 보세요. 양양 패턴 79%가 급등 올랐죠. 그때 왜 났을까요? 뉴스에 먼저 앞서서 황금 맥점이 잡아주니까 공교롭게도 1대2 200%가 나왔죠. 이거 음배선 5개짜리예요. 160% 오르고 마디마디 우리 더전의 실제 6번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서 어제까지도 아주 짭짤한 찐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NHN. NHN KCP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이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건데 애프터마켓에서 보게 되면 더전, C플랫폼 이걸 다 음선 5개짜리였어요. 뉴스 안 나올 때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때도 어떻게 돼요?
바로 음선 5개 있죠. 요즘 재미있는 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기 베트남 같은 동남아 같은 놈이 쌀로서 이모작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뭐 쌀 개방하라고 한다니까 얼핏 생각나는 거예요. 이모작 하는데 우리는 일모작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NFT 시장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진짜 먹고 또 먹고 하는 게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첫 공략한 종목이 바로 이거였는데 11,800원 사서 3거래일 동안 61% 찐 상한가죠. 이런 종목. 제가 프리마켓 월요일 날 그때부터 급등 예상되는 종목 제가 잡아놨거든요. 이따 무방에 많이 놀러 오시고 못하신 분들 여기 노란 톡도 많이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급등 수익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지금 다소 촉박한 관계로 AS 전략은 한꺼번에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있고요. 바이오비주 있고 TLB가 있는데 이 세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다시 한번 거의가 다 매수권에 와 있고 관심 있는 투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눌림이네요. 이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스파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봐도 다시 한번 3만 원 정도 트라이할 수 있어 보인다. 두 번째 그 유명한 바이오 비주입니다. 화장품에서 APR 다음에 제가 함께 하시라고 여러분께 무방 때마다 강조드렸던 종목 40% 넘게 좋은 상승 흐름이었는데 이것도 음선 하나 더 주면 관심에 두시면서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3만 원까지 업사이드 해드릴게요. TLB도 아까 말씀한 반도체에서 다 이게 맥점이었죠. TLB도 한 3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AS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 종목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나이백인데요. 많이 내렸고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대 치대 이게 바로 메카가 될 거예요. 원래 본류가 거기인데 가격 전략하고 내용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공개 방송 그럼 오늘 정말 또 다양한 내용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챙겨주실까요? 4시까지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제가 하시자 예언했던 종목이에요. 그의 주의의 종목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벽 4시까지 오로지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궁금하다시는 분들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머니왕 후반부는 2분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이 시간을 또 많이 기다렸던 게 궁금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궁금하고 원전, 스테이블 코인 궁금한 종목이 또 온통 다 우리 위원님 종목이던데 종목도 움직임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또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지 또 다음 주에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한 단계 조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섹터별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알테오젠의 흐름인데요. 알테오젠 워낙 이 바닥권에서 굉장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중간중간 조정이 있는데 이 중간중간 조정이 있는 구간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구간을 보면은 이런 구간이 굉장히 큰 박스권이었다. 이 박스권을 지금 타이피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계속해서 이 시간에 리뷰를 많이 해드렸는데 아마 이 주식왕 코너에서 100번 이상은 아마 리뷰를 해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1,0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네, 1,000억. 외국인들이 1,000억. 네,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1,000억씩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구간이 지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 때문에 현재 우리가 50만 원을 찍었지만 50만 원 찍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100억씩이나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들이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미국의 ALTB4에 대한 그런 물질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히알루론이라제죠. 이게 물질 특허를 얻었고 그리고 하이브로자임에 대한 글로벌 상업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거다. 그렇다면 알테오젠은 약점이 없느냐? 알테오젠도 약점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세 협상이 제약 쪽에 뭐 200% 관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물량들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어찌 보면 알테오젠은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알테오젠은 기술 수출을 해서 그 비중이 워낙 크고 실제로 지금 이제 특허를 얻어서 실제로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은 비중이 아직까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5주선에서 항상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5주선이 약간 이격이 벌어지니까 바로 다음 주에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뭐 앞으로 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5주선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이 돌파된 상태에서 아직 매수가 안 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에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특히나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박스권 거의 한 9개월 동안의 박스권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했을 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ABA 바이오인데요. 네, ABA 바이오도 워낙 저점에서 포착이 됐는데 최근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알츠하이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28일 날 발표가 있는데 그래프바디 B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합니다. 이게 약물이 효과적으로 내 쪽에 전달되는지 이거를 발표하는데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미 스미스 그락소 머크랑 이제 계약을 해서 스락소 스미스 크라인이에요. 회사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그락소 스미스 크라인. 네, 여기에 이제 4월 달에 이미 4조 원에 넘는 그런 기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장대 양봉의 의미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 그 학회에서의 결과 발표 이게 여기에서 장대 양봉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다만 우리가 10,000원대라는 그런 마디존에서 93,900원을 찍고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 결국은 메이저들이 팔기 위해서는 강하게 뽑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상승을 예상하시는데 자, 지금 상승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5주선. 이 구간에 보면은 자, 이 구간에 보면 5주선과 10주선이 에너지가 모여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 또 5주선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5주선에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펩트론, 워낙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개월 지속하는 그런 루프원이라는 그 제품을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루프원이 일본 제품이에요. 일본 제품에 대한 제네릭. 우리가 제네릭이라는 거는 이제 복제약품을 말하는 건데, 이 복제약품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제품, 이제 뭐 짝퉁이라고 하죠. 복제품이 나오게 되면 원래 오리지널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제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이 일본의 약품을 요거를 제네릭으로 만들어서 복제약을 만들었는데, 이 제너릭이라는 이 복제약품은 특징이 뭐냐면 퀄리티가 보장이 돼요. 네, 퀄리티가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만약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오리지널 약보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이 복제약을 쓸 이유가 없겠죠. 대신 퀄리티는 보장이 되는데 가격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낮아지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복제약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의료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펩트론이 지금 만들어낸 이 전립선암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제 이 루프원을 이번에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용해서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거로 바꿔서 제네릭을 만들어서 이걸 식약청에서 얻었습니다. 이거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이 루프원을 통해서도 스마트 대포 기술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일라이 릴리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는요, 작년에 10월 달에 기술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이게 확정 계약은 아니에요. 네, 확정 계약은 아니고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지속돼 있는 기술 평가에 대한 이런 계약인데, 여기서 기간을 얼마 줬냐면은 14개월. 그러니까 14개월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게끔 거기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10월이니까 14개월이면 올 12월 달이죠. 네, 올 12월까지 일라이 릴리는 펩트론과 계약을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개월 안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 정점이 31만 5천 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6개월이나 남았고, 그 결과가 우리는 계약을 안 하겠다 딱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기술력이 계속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 이미 이렇게 제네릭을 만들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 대폭이 결국은 펩트론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지만 큰 폭의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은 분명히 필요했죠.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5주선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5주선의 위치가 주가와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겠죠. 네, 5주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주선을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의 이 박스권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약 2달 반 정도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KNR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리 1호기 원전을 해체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이슈가 됐죠. 원전 해체 로봇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KNR 시스템이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파동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는 현재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슈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원전 해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부각되기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13,84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11,000원 상태에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5주선을 따라서 차곡차곡 가고 있죠.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5주선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여기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다시 양봉으로 나오면서 신고점을 돌파하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벌써 이제 작년 올 초죠. 올 초에 이 단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금 매물들을 소화해야 된다. 이 구간의 매물들만 소화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지난주에 이제 거래도 많이 줄었고 다만 고점이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만 원대 중반이 지지가 되느냐 이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선진인데요. 이 시간에 뭐 자주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육가공 업체입니다. 지금 저 PBR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0점 PBR이요. PBR이 0.46일 때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대바닥 구간, 대량 거래가 형성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근데 저 구간이 바로 0.46의 PBR이었고 지금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0.7 정도 되는 그 PBR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PBR이 1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냐면은 이 선진의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매출이 1조 6천억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562억이에요. 예. 영업이익이 562억. 이게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인데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 시가총액이 3,200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이라고 치면 여기다가 곱하기 4를 대충 해줬을 때 벌써 2,200억이 넘죠. 그렇다면 시총이 3,2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해에 2,000억이 넘을 수 있다? 엄청난 저평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날 우리가 요날 이제 하루에 15%나 올라가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날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뿐인지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2만 원도 가능하다. 네,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인데 우리가 코스피 5,000포인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많이 갈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5,000을 얘기한 거지 코스닥 1,000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에 포커스를 찍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거기서 공개되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권에서 그리고 대바닥권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진 이 회사의 또 대주주는요 하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림이 대주주입니다. 근데 하림의 지분이 50%예요. 네, 하림 지분이 50%면은 사실상 대주주가 매도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때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이 몇 개째냐면요. 주봉이 여기까지가 11개째입니다. 양봉이 11개.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 7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워낙 강한 시세를 줬기 때문에 하루에 15%나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조정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12개째에서 11개 양봉 나오고 나서 12번째 음봉이 나왔는데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저점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5주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양음양 패턴을 만들겠죠.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 수 있는 기회다. 저평가받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이 거의 시총과 맞먹는다. 뭐 완벽한 그런 매출 그 재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처음에 포착됐던 지점은 여기죠. 네, 처음에 포착됐던 지점은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가 한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재포착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 묶이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따르겠지만 미국은 지금 현재 국채를 팔아서 국가에서 다시 또 달러를 이용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국채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불을 사면 스테이블 코인을 1,000만 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를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국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 효과를 또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서명을 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이제 장대양봉,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근데 아마존과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1차 파동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2차 파동 이후에 조정받고 마지막 피크가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피크는 결국은 10,000원 직전 우리가 목표를 봤을 때는 9,900원 정도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제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는데 과연 이제 이 종목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냐.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뭐 NHN, 뭐 KCP도 있고 뭐 다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85만 주를 하루에 매수했습니다. 어제 바로죠. 이 구간에서 85만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이 85만 주의 외국인들 물량이 언제 빠져나가냐? 결국은 이걸 끌어올려서 상승을 시킬 거라는 거죠. 손해보고 팔 일은 없겠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거를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지를 보면서 대응하면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거래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해도 된다. 아직까지 매도가 안 나갔다. 다만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00원을 목표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태웅이라는 종목인데 이 구간이 바로 이제 대바닥 구간이죠. 아까 전에 선진과 똑같은 이제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선진과 이 종목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겪고 있죠. 근데 선진은 이렇게 조정을 안 받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선진은 이 상승폭이 하루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데 그런 종목들이 되게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네, 이런 종목들이 하루의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 타고 올라가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워낙 급등락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어내는데 이 회사는 우리가 뭐 원전으로도 알고 있지만 풍력, 원전, 뭐 석유화학에 관련된 부품, 뭐 단조라고 하죠. 우리가 단조라는 게 뭐냐면 철을 갖다가 이렇게 두드리거나 눌러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단조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전이라든지 석유화학 뭐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풍력에도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 항공화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인데 지금 이제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여기가 완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투트랙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투트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대형주 코스피 종목 그리고 테마의 완성이 된 테마로 완성되는 그런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이게 두 가지 종목들, 두 가지 섹터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포트를 가져가셔야지만 5,000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대박의 계좌를 형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 이게 급등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까지 거래가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없다. 그래서 5주선 공략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특히나 지난주 한 4일 정도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절호의 매수 찬스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이 동양철관 우리가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본이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더 투자를 해줘야지만 이게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제 예상에는 일본이 어느 정도 포션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리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포션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스틸 파이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관이라고 하죠. 스틸 파이프. 이제 이 스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지나가냐면은 거기에 이제 뭐 배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에너지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요. 우리가 상하수도 파이프 이런 것들도 스틸 파이프라고 하죠. 근데 이 상하수도 파이프는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만들고 이제 이런 그 유류 쪽 이것도 뭐 물론 코팅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스틸 파이프를 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동양철관보다 하이스틸이 훨씬 더 강한 시세를 줬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공략해서 하이스틸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하이스틸이 훨씬 더 강한 시세를 줬는데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양철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가스관 내용들이 나오면 항상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식상한 면이 또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대형주 중에 넥스틸이 있습니다. 넥스틸이 같은 부류라고 보는데 근데 넥스틸 같은 경우에나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용 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참 무겁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동양철관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이제 동양철관에서 과거에 이제 그 포착된 이후에 충분히 수익을 냈고 저는 하이스틸이 더 좋아 보인다. 하이스틸은 이 시장에 제가 안 가져온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이미 상한가에 도달을 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기 때문에 약간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5주선 이하에서 공략한다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기 좀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이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하이스틸을 공략하고 조금 무겁게 공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넥스틸이나 동양철관을 공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5주선과 서서히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닥권에서도 거래가 많이 늘었지만 지금 올라가면서도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종목들을 손 탔다고 그러죠. 네, 동양철관은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많이 회자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이스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스틸은 지난주에 상한가 가고 똑같은 포지션에서 동양철관은 10%대 상승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11시 30분에 공개 방송에서는요.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트랙 전략. 여러분들이 5,000포인트 시대까지 갔을 때 과연 여러분들 계좌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을까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코스닥이 훨씬 더 느리다고 해서 코스닥이
보조를 맞추면서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코스피 종목에 어느 정도 포션을 두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좌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요. 이 에비에바이오 거의 이제 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급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올라갔죠. 뭐 태웅도 마찬가지고요. 뭐 펩트론 알테오제는 우리가 이 바이오 쪽에서 정말 대추세를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기술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급등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전략을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더 디테일한 전략 배우기 위해서 정리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황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안 그래도 다음 주는 중요한 일정들도 좀 많이 있는데 중요 포인트만 짧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FOMC 회의가 있죠. 우리가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GDP 예비치도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페이스북 쪽에 메타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섹터들의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가치 있는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계속해서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강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같은 연동되는 종목이 없나. 뭐 최근에 테슬라도 엄청나게 하락을 한번 보였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연동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런 테슬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도 있고요. 실적들도 미증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AS 전략 챙겨봐야겠죠.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자체가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부쩍 K뷰티 인기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우리가 이제 대미 무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다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흑자를 보이기 위해서 미국의 이런 무역 과정에서 흑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또 기타 나라들이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국가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흑자를 봐야 될까? 우리는 결국은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흑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국의 그런 관세의 영향에 의해서 중국 수출을 더 늘릴 가능성이 많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정부의 대중국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변화가 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특히나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의 경우에는 거의 한 8개월 동안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다가 6월 달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화장품들이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공략 가능하고 지금 특히나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지금 상승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승 초입 구간을 잘만 이용한다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 초입 구간이니만큼 전략을 잘 잡아간다면 충분히 큰 상승률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북미 태양광 이 모듈 수요 회복세의 힘을 받으면서 실적 기대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솔루션은 그럼 저희가 AS 전략을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전력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AI로 인해서
전기가 부족하다면은 결국은 최근에 부각됐던 원전 그리고 원전을 짓다 보면 또 태양광이나 풍력도 결국은 더 이렇게 우리가 증설을 해서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쪽이다 보니까 태양광 쪽 사실 트럼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을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지만 현재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게 바로 또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미국 쪽의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내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실적적인 측면들이 코스피 종목의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의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과거에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의 고점 부근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가 거의 7만 원대였고 지금 바닥권이 15,000원대 그리고 현재는 4만 원 직전인데 과거에 우리가 3,3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갔을 때 7,000원대였다면은 우리가 현재 이제 3,100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300을 가기 전에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하나솔루션도 이전 고점 부근 7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였는데 2025년도부터는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뭐 단기간에 5만 5천 원, 6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면 단기간에 5만 5천 원까지의 이 상방 기대감을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AS 전략 챙겨봤고요. 이어서는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마 알루미늄을 가져왔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은 이제 미국의 알루미늄박의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고 2차 이제 핵심 소재죠. 이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몇 년 동안은 2차 전지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사마 알루미늄도 고점 찍고 나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10월 달 고점이 15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만 2,800원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있죠. 근데 우리가 바닥권에서 대바닥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세 상승 종목들은 어떻게 나오나? 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 대바닥이 형성되는 종목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린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아마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가 거의 1년 반 만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올라오는 과정이 이제 큰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저항권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사마 알루미늄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본의 지금 자동차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호재로도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목표가는 34,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사마 알루미늄 34,000원 선까지의 상방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위원님, 이 공개 방송에서는 저희가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장주를 잡으면은 수익이 훨씬 더 커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들을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대장주를 많이 노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틸파이프에서 하이스틸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더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페트론이나 알테오젠을 보면은 알테오젠은 다시 한번 50만 원 찍었고 5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뭐 페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짧은 단타보다는 뭔가 대장주를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려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개인 혼자서는 아마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거고 특히나 바이오에 있어서는 제가 더 자세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어지는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